불타는 저택. 불길이 천장을 뚫고 치솟았어요. 9살 소녀가 연기 속에 갇혔습니다. 죽음이 코앞입니다. 그때였어요. 하얀 진돗개가 불길을 뚫고 달려듭니다. 이빨로 소녀의 옷을 물었어요. 백구야. 쾅! 샹들리에가 떨어집니다. 백구가 소녀를 밀어냅니다. 자신이 대신 맞았어요. 피가 흐릅니다. 하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어요. 절뚝거리며 피를 흘리며 소녀를 끌고 나갑니다. 현관문 밖. 소녀는 쓰러졌습니다. 저기 사람이! 한 소년이 달려옵니다. 정신 잃은 소녀를 안아 올렸어요. 괜찮아. 정신 차려. 소년의 눈빛이 떨립니다. 세월이 흐르고 소녀는 어른이 되었어요. 가난과 빚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녀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지훈입니다. 낯익은 눈빛. 하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밤, 뒷골목에서 작은 하얀 개가 그녀를 봅니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13년 전 불길 속에서 시작된 인연. 목숨을 건 진돗개의 사랑. 그 운명의 이야기 속으로 초대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 채널에 더 많은 이야기들을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너무나 감동적인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복희는 9살 소녀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큰 저택에서 자랐지요. 아버지는 사업가였고 어머니는 자상했습니다. 복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저택 마당에는 하얀 진돗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름은 백구였지요. 복희가 5살 때 아버지가 데려온 강아지였어요. 백구는 복희와 함께 자랐습니다. 복희의 가장 충실한 친구였지요. 주말이면 저택에는 복희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복희의 생일 파티는 늘 화려했어요. 케이크도 크고 선물도 많았습니다. 친구들은 복희를 부러워했지요. 복희야, 너희 집 정말 크다. 와, 수영장도 있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정원에 가득했습니다. 백구는 그 옆을 조용히 지켰어요. 아이들이 뛰어놀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백구는 복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복희는 백구의 목을 안고 속삭였어요. 백구야, 넌 내 제일 좋은 친구야.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복희의 볼을 핥았습니다. 부족함 없이 그저 행복하기만 했던 복희의 인생에 그의 가을,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은 평범했어요. 복희는 숙제를 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서재에서 일을 보셨습니다. 어머니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지요. 백구는 마당에서 저택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쯤이었어요. 복희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복희는 백구와 뛰어놀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백구의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격렬했어요. 다급했습니다. 복희는 잠에서 깨어났지요. 백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어요. 복희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자 연기가 들어왔지요. 불이야! 어머니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복희는 겁에 질렸어요. 연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지요. 그때 백구가 달려왔습니다. 연기 속을 뚫고 왔어요. 백구는 복희의 잠옷을 물었습니다. 복희를 끌고 계단으로 향했지요. 집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불똥이 떨어졌어요. 백구는 복희를 감싸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백구야. 복희는 연기 때문에 의식이 흐려졌어요. 백구는 계속 복희를 끌었습니다. 현관문까지 거의 다 왔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천장에 샹들리에가 떨어졌어요. 백구는 재빨리 복희를 밀어냈습니다. 쾅! 백구의 뒷다리에 샹들리에가 떨어졌어요. 백구가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다친 다리를 끌며 복희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시각 길을 지나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15살쯤 되어 보였어요. 소년은 불타는 저택을 보았습니다. 즉시 119에 신고했지요. 여보세요! 강남구 청담동에 큰 저택이 불타고 있어요! 소년은 저택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침 백구가 복희를 끌고 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소년은 정신을 잃은 복희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정신 차려. 곧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도 겨우 탈출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2층 서재에 갇혀 계셨습니다. 소방관들이 불을 끄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거셌어요. 서재가 있는 2층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어머니가 절규하셨습니다. 복희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 아빠! 복희가 울부짖었습니다. 소녀는 복희를 꼭 안아주었어요. 백구도 복희 곁에서 슬피 울었습니다. 새벽녘 불은 겨우 꺼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저택은 잿더미가 되었지요. 장례식장은 조문객으로 붐볐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들, 사업 파트너들이 찾아왔어요. 모두들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지요. 장례를 치르고 난 후였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사업은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빚이 산더미였지요. 저택도 담보로 잡혀 있었어요. 부인, 한 달 안에 이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채권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무자비했어요. 복희와 어머니에게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어요. 백구도 함께였습니다. 백구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지요.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복희가 울먹였습니다. 어머니는 복희를 안았어요. 괜찮아. 복희야, 우리 힘내자.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친구들이 복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복희네 집 완전 망했대. 이제 가난뱅이래. 속닥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생일 파티에 왔던 친구들도 이제는 복희를 피했어요. 복희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교길 복희는 혼자 걸었어요.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구였지요.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백구야! 복희는 백구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백구는 복희의 눈물을 핥아주었습니다. 너만 있으면 돼. 너만 내 편이야. 백구는 꼬리를 살랑 흔들었습니다. 다친 뒷다리는 이제 거의 나았어요. 하지만 조금 절뚝거렸습니다. 그렇게 복희의 행복은 끝났습니다. 과거 따뜻했던 시간은 불타 사라졌어요. 하지만 백구만은 여전히 복희 곁에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충실했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복희는 이제 14살 중학생이 되었어요. 키도 많이 자랐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사라졌지요.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셨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그래도 빚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채권자들이 찾아왔어요. 중년의 사내들이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목소리가 거칠었지요. 이번 달 이자는요? 덩치 큰 사내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다음 달에 꼭. 다음 달. 매번 다음 달이야.
사내가 소리쳤습니다. 복희는 방 안에서 떨고 있었어요. 백구가 복희 곁에 바짝 붙었습니다. 백구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사내들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어요. 이 개는 뭐야? 저리 안 치워. 백구야. 안 돼. 복희가 백구를 안았습니다. 백구는 진정했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요. 사내들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가져갈 만한 물건을 찾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다 팔았거든요. 쯧. 다음 달까지야. 그때도 못 갚으면 각오해. 사내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어머니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복희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백구도 슬픈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학교에서 복희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면 복희는 혼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저기 복희 혼자 먹네. 당연하지. 누가 저런 애랑 친해? 교실 한편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희는 참았어요. 울면 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달랐어요. 백구를 안고 복희는 울었습니다. 백구야.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들까? 백구는 복희의 눈물을 핥아주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위로가 되었습니다. 복희는 공부에 매달렸어요. 다른 건 몰라도 공부만큼은 잘할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했지요. 이 애 공부는 잘하네. 담임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복희의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어요. 그게 복희의 유일한 자존심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복희는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어머니의 주름은 더 깊어졌습니다. 빚은 여전했지요. 채권자들의 독촉은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어머니가 지쳐서 소리쳤습니다. 사내들은 비웃었어요. 그 말 지긋지긋해. 차라리 딸을 팔지 그래. 한 사내가 복희를 보며 말했습니다. 복희는 소름이 돋았어요. 뭐라고요?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백구도 이빨을 드러냈지요. 농담이야. 농담. 일주일 뒤에 올 테니 돈 준비해 놓으라고. 사내들이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복희야.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엄마.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닐게요. 복희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백구도 그들 곁에 바짝 붙었어요. 그날 밤 복희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입시 요강을 펼쳤어요. 꼭 갈 거야. 두고 봐. 복희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고등학교 3년은 전쟁이었어요. 복희는 하루에 4시간만 잤습니다. 새벽까지 공부하고 아침 일찍 학교에 갔지요. 반 아이들은 여전히 복희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복희에겐 백구가 있었습니다. 백구가 있어 외롭지 않았어요. 공부에만 집중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수능날이었어요. 복희는 고사장에 들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을 꽉 쥐었지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복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문제에 답을 적었어요. 마지막 종이 울렸을 때 복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2달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편함에 커다란 봉투가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마크가 찍혀 있었습니다. 복희의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합격증이었어요. 엄마! 엄마! 복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달려오셨어요. 합격했어요. 서울대 붙었어요. 정말
정말이니? 어머니가 합격증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복희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요. 백구야, 나 합격했어. 복희가 백구를 안았습니다. 백구도 기쁜 듯 꼬리를 흔들었어요. 어머니와 복희는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쿵쿵쿵. 거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거의 부서질 듯 흔들렸어요. 문 열어! 돈 갚아! 채권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흥분해 있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빨리 안 열어!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산에 셋이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눈빛이 위험했지요. 이번엔 변명 없어! 돈 내놔! 제발 한 달만 더 기다려주세요. 어머니가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한 달? 웃기지 마! 똑같은 말만 몇 년째야! 사내 하나가 복희를 보았습니다. 손에 들린 합격증을 발견했어요. 뭐야? 서울대 공부는 잘하나 보네. 사내가 합격증을 낚아챘습니다. 복희가 소리쳤어요. 돌려주세요. 돌려줘. 그럼 돈 내놔. 사내가 비웃었습니다. 다른 사내가 복희의 팔을 잡았어요. 이 애라도 데려가자. 팔면 돈이 되겠어. 뭐 하시는 거예요? 복희가 발버둥쳤습니다. 어머니가 달려들었어요. 내 딸 놔, 제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백구가 달려들었습니다. 복희의 팔을 잡은 사내의 다리를 물었어요. 사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개자식이! 사내가 발로 백구를 찼습니다. 백구는 벽에 부딪혔어요. 하지만 일어나서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백구야! 복희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멈추지 않았어요. 사내들로부터 복희를 지키려 했습니다. 개새끼가 감히! 사내 하나가 쇠파이프를 들었습니다. 백구를 내려쳤어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백구가 쓰러졌습니다. 피가 났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복희 앞을 막았지요. 백구야, 안 돼! 복희가 울부짖었습니다. 사내들이 계속 백구를 때렸어요. 무자비했습니다. 제발 멈춰요! 제발! 백구는 쓰러지면서도 복희를 바라봤습니다. 충혈된 눈에는 여전히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백구의 울음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움직이지 않았어요. 백구야! 복희가 백구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대답이 없었어요. 따뜻했던 몸이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복희의 비명이 작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도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사내들은 당황했습니다. 일이 너무 커진 거예요.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복희는 백구를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유일한 친구가 떠났어요. 목숨을 바쳐 복희를 지켜준 친구였습니다. 미안해. 백구야. 미안해. 복희의 목소리는 쉬어갔습니다. 눈물은 마를 줄 몰랐어요. 새벽녘 어머니와 복희는 작은 공원에 백구를 묻었습니다. 정성껏 작은 무덤을 만들었어요. 백구야. 고마웠어. 사랑해. 복희는 무덤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아침이었지만 복희의 마음은 밤처럼 어두웠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복희는 이제 22살 대학생이었어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이었습니다. 낮에는 강의를 들었어요.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못했지요.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하셨어요. 몸은 많이 상하셨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지요. 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채권자들은 이제 덜 찾아왔습니다. 조금씩이라도 갚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원금은 좀처럼 줄지 않았어요. 복희의 일과는 빡빡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업이었어요. 5시부터 11시까지는 국밥집에서 일했습니다. 국밥집 이름은 할매 국밥이었어요. 주인 할머니는 친절하셨습니다. 복희의 사정을 알고 잘 챙겨주셨지요. 복희야, 밥은 먹었니? 네. 할머니, 먹었어요. 거짓말. 점심 굶었지? 자, 국밥 먹어. 할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내주셨습니다. 복희는 감사했어요. 그 따뜻함이 마음을 녹였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은 외로웠어요. 밤 11시 넘은 거리는 쓸쓸했습니다. 가끔 백구가 생각났지요. 백구야, 잘 지내고 있지? 복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어요. 대학 생활은 고달펐습니다. 친구를 사귈 여유가 없었어요. 수업이 끝나면 바로 아르바이트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학과 동기들은 야유회도 가고 술자리도 가졌어요. 하지만 복희는 한 번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복희는 맨날 바쁘네. 아르바이트 한대. 힘들겠다. 동기들은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어요. 복희는 그게 싫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몇 번이고 대학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졸업까지 아직 2년이나 남았습니다. 엄마, 나 학교 그만둘까요? 어느 날 복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무슨 소리야? 절대 안 돼.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돈도 필요하고. 복희야, 어머니가 복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대학만은 절대 그만두면 안 돼. 그게 백구가 목숨 걸고 지켜준 너의 미래야. 복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백구가 떠올랐어요. 자신을 지키려 죽어간 백구의 눈빛이 생생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꼭 졸업할게요. 복희는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요.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국밥집 일을 마친 복희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어요. 뒷골목은 어두웠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버리는데 무언가가 움직였어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뭐지? 작은 하얀 개였습니다. 새끼 강아지였어요. 개와 복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개의 눈은 맑고 순수했어요. 복희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배고프구나. 복희는 서둘러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이 남긴 수육을 가져왔어요. 조심스럽게 개에게 내밀었습니다. 먹어봐. 개는 잠시 망설이더니 수육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허겁지겁 먹었어요. 정말 배가 고팠나 봅니다. 천천히 먹어. 복희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어요. 개를 보니 백구가 생각났습니다. 이 애도 백구처럼 하얗네. 복희는 개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털이 손에 닿았어요. 개는 복희를 올려다봤습니다. 고맙다는 눈빛이었지요. 잘 먹었니? 또 와. 복희는 개에게 말했습니다. 개는 꼬리를 살랑 흔들었어요. 그날 밤 복희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돌봐줬어요. 그게 기뻤습니다. 다음 날 저녁 복희는 또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습니다. 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희를 보자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왔구나? 오늘은 뭐 줄까? 복희는 국밥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고기도 많이 담았어요. 개는 신나서 먹었습니다. 맛있니? 복희가 물었습니다. 개는 대답 대신 복희의 손을 핥았어요. 간지러웠습니다. 복희는 웃었지요. 그 후로 매일 저녁, 개는 국밥집으로 복희를 보러 왔어요. 복희도 매일 음식을 가져다 줬어요. 둘 사이에 교감이 생겼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개가 무언가를 물고 왔습니다. 작은 펜던트였어요.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이게 뭐야? 복희가 펜던트를 받아들었습니다. 뒷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마루. 마루? 너 이름이 마루구나. 복희가 물었습니다. 개가 짖었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루야, 예쁜 이름이다. 복희는 펜던트를 소중히 가방에 달았습니다. 마루가 준 선물이었어요.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복희는 마루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일도 슬픈 일도 다 이야기했어요. 마루야, 오늘 수업 시간에 졸았어. 너무 피곤해서 교수님한테 혼났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으셔. 걱정돼. 마루는 묵묵히 복희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때로는 복희 곁에 앉았어요. 때로는 복희 손을 핥아줬습니다. 너는 백구처럼 내 말을 다 들어주는구나. 마루를 안았습니다. 마루는 가만히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마루는 부쩍 자랐습니다. 더 이상 작은 강아지가 아니었지요. 마루야, 너 진짜 많이 컸다. 복희가 놀라워했습니다. 마루는 이제 중형견 크기였어요. 털도 더 길어지고 풍성해졌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마루는 계속 자랐어요. 이제 제법 큰 개가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었을 때 복희는 깨달았습니다. 마루야, 너 백구랑 똑같이 생겼어. 정말 그랬습니다. 하얀 진돗개였어요. 체격도 얼굴도 백구와 닮았습니다. 복희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너 혹시 백구가 보낸 거니? 복희가 속삭였습니다. 마루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리고 복희의 볼을 핥았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마루와 복희의 우정은 더 깊어졌어요. 마루는 복희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희는 학교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기말 과제를 하고 있었어요. 밤 9시가 넘었습니다. 휴, 겨우 끝났다. 복희가 기지개를 켰습니다. 가방을 메고 도서관을 나왔어요. 캠퍼스는 어두웠습니다. 복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루를 만나러 국밥집으로 가야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희는 고개를 돌렸어요.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는 키가 컸어요.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저 부르셨나요? 복희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학생분 가방에서 저게 떨어져서요. 청년이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닥에는 마루의 펜던트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펜던트를 줍더니 잠깐 멈췄어요. 펜던트를 자세히 봤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어요? 청년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복희는 당황했어요. 친구가 준 선물이에요. 친구요? 청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저한테 소중한 물건이에요. 소중한 물건요? 청년은 더욱 의아한 얼굴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청년이 펜던트를 복희에게 돌려줬습니다. 손이 잠깐 스쳤어요. 복희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복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청년은 미소 지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지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청년이 먼저 걸어갔습니다. 복희는 멍하니 서서
청년의 뒷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방금 그 사람 누구지? 복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밥집으로 서둘러 갔어요. 마루는 뒷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희를 보자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루야,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 복희가 마루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 펜던트를 보고 이상해했어. 왜일까? 마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반응은 없었어요. 뭐 괜찮아. 다시 볼 일도 없겠지. 복희는 웃으며 마루에게 저녁을 줬습니다. 그날 밤 복희는 침대에 누워 청년을 떠올렸습니다. 수줍게 웃던 모습이 자꾸 생각났어요. 왜 자꾸 생각나지? 복희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웠어요. 한편 청년도 자신의 집에서 복희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루의 펜던트를 왜 그 여학생이 가지고 있었을까? 청년의 이름은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마루의 주인이었어요. 지훈은 펜던트에 대해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복희의 얼굴도 자꾸 떠올랐어요. 수줍어하던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마루한테 가볼까? 지훈은 중얼거리며 마루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마루는 집에 없었어요. 이 녀석 또 나갔네. 지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루는 1년 전부터 밤마다 집을 나갔어요. 처음엔 걱정했지만 늘 아침이면 돌아왔습니다. 마루는 똑똑한 진돗개였습니다. 길을 잃을 리 없었어요. 지훈은 마루를 믿고 자유롭게 두었습니다. 대체 어딜 자꾸 다녀오는 거야? 지훈은 궁금했지만 알 수 없었죠.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복희와 마루의 우정은 변함없었어요. 복희는 매일 밤 마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복희는 대학 4학년이 되었어요. 취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루야, 나 이제 곧 졸업이야. 복희가 말했습니다. 마루는 복희를 올려다봤어요.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 그리고 너한테도 잘해줄게. 복희는 다짐했습니다. 마루는 꼬리를 흔들었어요. 믿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취업 준비는 전쟁터였습니다. 복희는 수십 군데 회사에 지원서를 냈어요. 면접도 많이 봤습니다. 떨어지기를 반복했지요. 또 떨어졌어. 복희는 좌절했습니다. 학점은 좋았어요. 하지만 스펙이 부족했습니다. 해외 연수도 없었고 동아리 활동도 없었지요. 마루야, 나 취직 못하면 어떡하지? 복희가 마루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마루는 복희의 손을 핥아줬어요.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포기하면 안 되지. 다시 도전해볼게. 복희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고쳤어요. 면접 연습도 더 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마지막 면접이 남아 있었어요. 대기업 한신그룹이었습니다. 복희는 긴장했지요. 면접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 30층이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경이 보였습니다. 복희 씨,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뭔가요?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복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신그룹도 작은 회사에서 시작해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성장을 이루고 싶습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희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2주 후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엄마, 붙었어요. 한신그룹에 합격했어요. 복희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복희가? 네, 정규직이에요. 모녀는 껴안고 울었습니다. 오랜 고생이 결실을 맺었어요. 그날 밤 복희는 마루에게 달려갔습니다. 마루야, 나 취직했어. 마루가 짖으며
복희 주위를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기쁜 것 같았어요. 고마워, 마루야. 내가 힘이 돼줘서 여기까지 왔어. 복희는 마루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며칠 후 복희는 국밥집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에게 말씀드려야 했어요. 할머니, 저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복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래, 정말 잘 됐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를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복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4년 동안 복희를 챙겨주셨어요. 가족 같은 분이었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좋은 직장 다녀야지. 할머니가 복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따뜻했어요. 복희야, 너 정말 대견하다. 힘들었을 텐데 잘 참았어. 할머니,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복희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뭘? 내가 고마웠지. 착한 우리 복희? 자주 들를게요. 그래, 언제든 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복희는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4년간의 추억이 가슴을 스쳤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복희는 뒷골목으로 나갔어요. 마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루야, 나 오늘로 여기 그만둬. 마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헤어지는 건 아니야. 너 우리 집으로 갈래? 복희가 물었습니다. 마루는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럼 가자. 우리 집 보여줄게. 복희는 마루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월세방이었어요. 하지만 복희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셨어요. 복희야, 이 걔는? 마루예요. 제 친구예요. 같이 살아도 될까요? 복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마루를 보셨어요. 하얀 진돗개였습니다. 백구와 닮았지요. 이 애가 백구랑 똑같이 생겼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루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앉았어요. 얌전했습니다. 그래. 같이 살자. 백구도 우리 가족이었으니까. 어머니가 마루를 쓰다듬었습니다. 마루는 기분 좋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루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복희가 집 안을 보여줬습니다.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복희의 방, 어머니의 방, 그리고 작은 거실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 자리가 내 자리야. 복희는 거실 구석에 담요를 깔아줬습니다. 마루는 담요를 냄새 맡았어요. 마음에 드는 것 같았습니다. 좋아? 이제 여기서 같이 살자. 마루는 복희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리고 담요 위에 누웠어요.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복희는 마루 옆에 앉았습니다. 마루야, 사실 나 너무 외로웠어. 백구가 떠나고 친구가 없었거든. 마루는 복희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근데 내가 나타나줘서 고마워. 넌 백구처럼 날 지켜줬어. 복희는 마루를 안았습니다. 마루도 복희에게 몸을 기댔어요. 2월이 지나고 3월이 왔습니다. 출근 첫날이었어요. 복희는 새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지요. 할 수 있어. 당당하게. 복희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마루가 복희 곁에 서 있었어요. 마루야, 나 다녀올게. 저녁에 올게. 마루는 짖으며 복희를 배웅했습니다. 한신그룹 본사는 웅장했습니다. 로비는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복희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신입사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인사팀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신입사원은 10명이었어요.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각자 부서로 배치되었습니다.
복희는 경영전략팀으로 발령받았어요. 경영전략팀은 15층입니다. 복희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버튼을 눌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사무실이 보였어요. 직원들이 분주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복희 씨죠? 저는 김정미 대리예요. 한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화장이 진하고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복희가 인사했습니다. 정미는 복희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불편한 시선이었습니다. 자리는 저쪽이에요. 짐 정리하고 회의실로 오세요. 정미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복희는 자리로 갔어요. 회의실로 들어갔을 때 복희는 멈칫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 보였거든요. 저 사람은 2년 전 도서관 앞에서 만난 청년이었습니다. 펜던트를 주었던 그 사람이었어요. 청년도 복희를 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청년이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팀의 팀장 강지훈입니다. 복희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 사람이 팀장이라니요.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박복희입니다. 복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혹시 저희 2년 전쯤에 만난 적 있지 않나요? 서울대 캠퍼스에서요. 기억나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기억합니다. 이것도 인연이네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지훈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복희는 손을 내밀었어요. 손이 닿았을 때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은 신입사원들에게 업무를 설명했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설명도 명확했지요. 복희는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자꾸 지훈을 보게 됐어요.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말투도 정중했지요. 집중해, 박복희. 복희는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정미가 다가왔어요. 팀장님이랑 아는 사이예요? 정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복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예전에 우연히 본 척만 있어요. 그래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정미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복희는 불편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복희는 혼자 구내식당에 갔어요. 자리에 앉아 밥을 먹는데 누군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혼자 먹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복희는 당황했어요. 아, 네. 저도 같이 먹어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복희는 얼굴이 또 빨개졌습니다. 2년 만이네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지훈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덕분에요. 그 펜던트는 아직 가지고 있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복희는 가방을 열었어요. 펜던트가 여전히 달려 있었습니다. 네, 소중한 선물이거든요. 친구가 줬다고 했죠? 어떤 친구예요? 지훈의 눈빛이 궁금증으로 빛났습니다. 특별한 친구예요. 제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복희는 마루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 펜던트 사실은 지훈이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하죠. 식사 후 복희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정미가 쏘아보고 있었어요. 팀장님이랑 점심 먹었어요? 정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네, 우연히. 조심해요. 팀장님은 회장님 아드님이에요. 함부로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정미의 경고였습니다. 복희는 긴장했어요. 그날 저녁 복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루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루야, 오늘 누굴 만난 줄 알아? 마루가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예전에 펜던트 주워줬던 그 사람 있잖아.
우리 회사 팀장이야. 게다가 회장님 아들이래. 복희는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마루는 가만히 복희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팀장님이 내 펜던트에 관심이 많아. 왜 그럴까? 마루는 대답 대신 복희의 손을 핥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퇴근 시간 지훈이 복희에게 다가왔어요. 복희 씨, 오늘 퇴근하고 시간 있어요? 할 얘기가 있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복희는 당황했어요. 무슨 얘기요? 그 펜던트에 관한 얘기요. 지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복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둘은 회사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복희 씨가 만나는 친구 말이에요.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하얀 진돗개 아닌가요? 복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그 펜던트는 제가 저희 집 개한테 달아줬던 거예요. 이름이 마루예요. 복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루가 지훈의 개였다니요. 그러니까 마루가 팀장님께서 키우시는 개라는 거예요? 네, 키운 지 1년 반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밤마다 나가더라고요. 어디 가는지 몰랐는데 지훈이 웃었습니다. 복희 씨를 만나러 간 거였네요. 복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루가 자신을 위해 그렇게 먼 길을 매일 왔던 거예요. 마루가 저 때문에. 마루는 똑똑한 개예요. 복희 씨랑 특별한 인연이 되었나 보네요. 지훈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마루 보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저녁에 나가서 다음날 오전에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건 제가 마루를 데려왔거든요.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고 있어요. 복희가 말했습니다. 지훈은 잠시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마루가 복희 씨 집에요? 네, 죄송해요. 전 주인이 있는 줄 모르고 다시 돌려보내겠습니다. 아니에요. 마루의 선택인걸요. 지금처럼 지내도 괜찮을까요? 복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루가 원하는 건데 저희가 막을 수 없죠. 똑똑한 녀석이니 걱정 없어요. 길도 잘 찾고요. 두 집을 다 사랑하면 더 좋은 거죠? 지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마루 녀석도 미인을 좋아하나 봅니다. 복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의리는 있어서 낮 시간에는 저희 집에 와주니 고맙네요. 하하. 복희가 웃었습니다. 지훈도 따라 웃었어요. 둘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루에 대해, 서로에 대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복희는 마루에게 말했습니다. 마루야, 오늘 팀장님이랑 이야기했어. 이제 다 알았어. 너 주인이 팀장님이었구나? 마루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팀장님도 너를 많이 보고 싶어 하셔. 그러니까 아침에는 꼭 팀장님 집에 가야 해. 밤에만 우리 집에 있는 거야. 괜찮지? 마루는 복희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알겠다는 대답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마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복희가 문을 열어줬어요. 조심히 다녀와, 마루야. 마루는 짖고는 지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잘 알고 있었어요. 지훈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마침 지훈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루, 돌아왔구나. 지훈이 마루를 안았습니다. 마루는 기뻐서 꼬리를 흔들었어요. 복희 씨 집에서 잘 잤니? 마루는 짖었습니다. 잘 잤다는 대답이었지요. 마루는 부지런히 두 집을 오갔습니다. 밤에는 복희와 함께 작은 월세방에서 잤어요. 아침이면 지훈의 넓은 집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두 집 모두가 마루의 집이었어요. 마루는 두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운명의 실을 더욱 단단히 엮어주었지요. 마루의 비밀이 밝혀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희와 지훈의 관계도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지훈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복희 씨, 마루 어젯밤에 잘 지냈어요? 네, 잘 잤어요. 오늘 아침 일찍 나가더라고요. 둘은 자연스럽게 마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신기해했어요.
팀장님이 신입사원한테 저렇게 친절하시네? 뭔가 특별한 사이인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를 갈았어요. 복희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보고서 작성도 빨랐고 실수도 없었어요. 지우는 복희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복희 씨, 이번 보고서 정말 잘 만들었어요. 지훈이 칭찬했습니다. 복희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프로젝트도 복희 씨가 담당해 주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미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질투가 치밀었어요. 둘이 정말 뭐 있는 거 아니야? 정미는 5년 동안 이 팀에서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정미를 단 한 번도 특별히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희는 달랐어요. 신입인데도 지훈의 관심을 독차지했습니다. 정미는 참을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복희는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정미가 다가왔습니다. 복희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정미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복희는 긴장했어요. 네, 대리님. 둘은 조용한 구석으로 갔습니다. 정미가 팔짱을 끼고 복희를 내려다봤어요. 복희 씨, 팀장님한테 너무 티내지 마세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팀장님한테 관심 있는 거 다 보여요. 정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복희는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들어봐요. 팀장님은 회장님 아드님이에요. 우리 같은 평범한 직원이랑은 세계가 달라요. 정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위압적이었어요. 특히 복희 씨 같은 배경 없는 사람은 더더욱이요. 꿈 깨세요. 복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미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선 넘지 마세요. 정미는 돌아서 갔습니다. 복희는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복희는 풀이 죽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마루가 반겼어요. 마루야. 복희는 마루를 안고 울었습니다. 정미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나는 팀장님이랑 다른 세계 사람이래. 꿈도 꾸면 안 된대. 하지만 마음은 이미 지훈에게 가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다음 날부터 복희는 지훈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복희가 거리를 두는 것 같았어요. 복희 씨, 무슨 일 있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복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요. 그래요? 요즘 말이 없어서. 업무에 집중하려고요. 복희의 대답이 차가웠습니다. 지훈은 마음이 불편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희는 계속 지훈을 피했어요. 점심도 혼자 먹었습니다. 회의에서도 최소한의 말만 했지요. 지훈은 답답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걸까요? 마루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날 오후 지훈은 마루에게 갔습니다. 마루야, 복희 씨가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니? 마루는 슬픈 눈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복희 씨가 힘들어하니? 마루가 작게 짖었습니다. 맞다는 대답이었지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지훈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정미가 떠올랐어요. 지훈은 평소 정미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선을 지키며 정미와 거리를 두었지요. 정미가 복희에게 뭔가 말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정미를 불렀습니다. 정미 대리님, 잠깐 대화 좀 할까요? 네, 팀장님. 둘은 회의실로 갔습니다. 지훈이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혹시 복희 씨한테 무슨 말 했나요? 정미는 당황했습니다. 들킨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복희 씨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정미 대리님이 뭔가 말한 거 아닌가요? 지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정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그냥 선배로서 조언을 좀. 무슨 조언이요? 팀장님은 회장님 아드님이시잖아요. 신입사원이 함부로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지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대리님, 왜 그걸 대리님이 신경 쓰시죠? 하지만 팀장님, 복희 씨는 배경도 없고. 선 넘지 마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정미는 입을 다물었어요. 누구와 가까이 지낼지는 제가 결정합니다. 앞으로 복희 씨한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정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복희 두고 봐. 이렇게 안 끝나.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복희는 혼자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복희 씨, 아, 팀장님. 복희는 일어나려 했습니다. 지훈이 손을 들어 말렸어요. 앉아요. 얘기 좀 해요. 지훈이 복희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복희는 불편했어요. 정미 대리가 뭐라고 했죠? 지훈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복희는 놀랐어요. 어떻게? 저한테 말해주세요. 뭐라고 했어요? 복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하고 팀장님은 다른 세계 사람이래요. 꿈 꾸지 말라고. 지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복희 씨 생각이에요? 저는 복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실 어떤 생각인지 본인도 잘 몰랐어요. 복희 씨, 지훈이 복희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복희 씨를 좋아해요. 복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마루를 통해 복희 씨를 알게 됐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멋있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든, 어떤 집안 출신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복희 씨라는 사람이 좋아요. 복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복희 씨는 자기 자신이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지훈이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저는 기다릴게요. 그날 밤 복희는 마루에게 말했습니다. 마루야, 지훈 씨가 날 좋아한대. 마루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나도 지훈 씨가 좋아. 근데 무서워. 복희는 마루를 안았습니다. 다시 모든 걸 잃을까봐. 백구처럼 또 떠날까봐. 마루는 복희의 뺨을 핥았습니다. 괜찮다는 위로 같았어요. 며칠 후 회사에서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1박 2일로 강원도에 가는 거예요. 경영전략팀 전체가 참여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복희는 창가에 앉았어요. 지훈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네, 복희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정미가 뒤에서 쏘아봤어요. 강원도 리조트는 아름다웠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공기가 맑았습니다. 워크숍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팀 빌딩 게임도 하고 회의도 했어요. 복희는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자유시간이었습니다. 복희는 리조트 정원을 산책했어요.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별이 많죠?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희는 돌아봤어요. 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에요. 맞아요. 여기 올 때마다 좋아요. 지훈이 복희 옆에 섰습니다. 둘은 함께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복희 씨, 생각은 좀 해봤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사실 저도 팀장님이 좋아요. 복희가 고백했습니다. 용기를 낸 거예요. 하지만 무서워요. 제가 팀장님한테 짐이 될까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훈이 복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우리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 네. 복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웃었어요. 복희도 미소 지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정미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정미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박복희, 절대 용서 못해. 정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복희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워크숍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복희와 지우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어요. 회사에서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눈치챘어요. 둘 사이의 분위기가 달랐거든요. 복희 씨랑 팀장님 사귀는 거 아니야? 진짜? 신입이 회장 아들이랑?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미는 그 소문을 더 크게 퍼뜨렸어요. 복희 씨가 팀장님한테 접근했대. 신분 상승하려고. 평소에도 하는 짓이 완전 여우 같더니 꽃뱀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정미의 악의적인 소문이었습니다. 복희는 힘들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괜찮아요.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복희는 강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많이 힘들었어요. 그날 저녁 복희는 마루에게 물었습니다. 마루야, 내가 팀장님을 좋아하는 게 잘못된 걸까? 마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복희를 위로했어요. 고마워, 마루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복희는 마루를 꼭 안았습니다. 마루의 온기가 위로가 되었어요. 한편 지훈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복희가 힘들어하는 게 보였거든요. 마루야, 내가 복희 씨한테 고백한 게 잘한 걸까? 마루는 지훈을 올려다봤습니다. 걱정하는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 복희 씨를 지킬 거야. 지훈은 다짐했습니다. 마루는 꼬리를 흔들었어요. 믿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미는 복희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복희를 회사에서 몰아내기로 작정했어요. 기회가 오기만을 노렸고 그 기회는 곧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해외 바이어와의 계약 건이었습니다. 지우는 복희에게 자료 준비를 맡겼지요. 복희 씨, 이번 프로젝트 자료 정리 부탁해요. 네, 팀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희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꼼꼼하게 자료를 정리했어요. 오타 하나 없이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마감 전날 밤이었습니다. 복희는 최종 점검을 마쳤어요. USB에 저장하고 책상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휴, 드디어 끝났다. 복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아침 지훈에게 전달하면 됐어요. 복희가 퇴근한 후였습니다. 사무실에는 정미만 남아 있었어요. 정미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지요. 정미는 복희의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USB가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정미는 USB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방에 넣었어요. 미소가 번졌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내가 가져갈게. 정미는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다음 날 아침 복희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해야 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USB가 어디 갔지? 복희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여기 넣어뒀는데요. 책상 구석구석을 뒤졌어요. 가방도 확인했습니다. 없었어요. 어떡하지? 복희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회의는 1시간 후였어요. 복희 씨, 자료 준비됐어요?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복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USB를 잃어버렸어요. 뭐라고요? 지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분명 서랍에 넣어뒀는데 컴퓨터의 백업은요? 그게 회사 보안 규정상 USB에만 저장하라고 하셔서. 복희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찾아봐요.
회의는 제가 좀 미뤄볼게요. 복희는 필사적으로 사무실을 뒤졌습니다. 화장실도 가보고 복도도 찾아봤습니다. 없었어요. 복희 씨, 무슨 일이에요? 정미가 다가왔습니다. 걱정하는 척했어요. USB를 잃어버렸어요. 어머, 큰일이네요. 중요한 자료인데. 정미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고 냉소적이었어요. 결국 USB는 찾지 못했습니다. 회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지우는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급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장님도 참석하셨어요. 지훈의 아버지였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훈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부족했어요. 구체적인 수치도 없었습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지요. 이게 전부인가?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준비했던 자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제? 무슨 문제? 회장이 물었습니다. 엄격한 목소리였어요. 준비한 자료를 분실했습니다.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분실. 중요한 프로젝트 자료를? 네, 죄송합니다. 회장은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담당자를 불러오게. 복희가 회의실로 불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임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박복희 씨,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어떻게 된 일인가? 죄송합니다. 제 실수입니다. 복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어요. 아무리 신입이라지만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나? 회사에 큰 손실을 입혔어.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훈 팀장, 네, 회장님. 이번 거는 팀장 책임도 크네. 신입사원 관리를 제대로 못했어. 죄송합니다. 지훈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는 최악으로 끝났습니다. 바이어는 실망했어요. 계약이 무산될 위기였습니다. 복희는 자리로 돌아와 울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어요. 신입이 큰일 냈네. 회장님까지 화나게 하다니? 복희는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정미가 다가왔어요. 복희 씨, 괜찮아요? 네. 사고를 너무 크게 쳤어요. 솔직히 팀장님은 무슨 잘못이에요? 차라리 책임지고 사표를 쓰는 게 어때요? 정미의 말은 독이었습니다. 복희는 고개를 떨궜어요. 그날 저녁 복희는 집에 돌아와 마루를 안고 울었습니다. 마루야, 나 이제 어떡하지? 회사를 그만둬야 할까? 마루는 슬픈 눈으로 복희를 바라봤습니다. 복희의 눈물을 핥아줬어요. 엄마한테도 어떻게 말하지? 겨우 취직했는데. 복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편 지훈도 괴로웠습니다. 아버지에게 혼났어요. 지훈아, 내가 그 박복희란 직원 좋아한다며? 회장이 물었습니다. 지훈은 놀랐어요. 어떻게? 다 알아. 회사에 소문났더군. 네, 좋아합니다. 지훈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제대로 못 봤나? 개인 감정 때문에. 아닙니다. 복희 씨는 정말 성실한 직원이에요. 성실하면 뭐하나? 중요한 자료를 잃어버리는데. 회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복희 씨가 실수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누군가 의도적으로. 증거 있나? 지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어요. 지훈아, 회사는 놀이터가 아니야. 개인 감정을 일에 섞지 마라.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복희는 회사에서 투명 인간이 되었어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냉대가 이어졌지요. 복희야. 회사에 무슨 일 있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복희의 얼굴이 너무 어두웠거든요. 아니에요, 엄마.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복희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복희는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비상계단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미의 목소리였습니다. 전화 통화 중이었지요. 응, 나야. 완벽하게 성공했어. 복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복희? 완전히 망했지? USB는 내가 가져갔거든. 복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역시 정미였어요. 걱정 마. 증거 없어. USB는 내 차에 잘 숨겨뒀어. 정미가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팀장님? 이제 복희는 끝이야. 곧 사표 낼 거야. 그럼 팀장님은 내 거지? 복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어요.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아니야. 들킬 리 없어. 복희는 멍청하거든. 증거도 못 찾을 거야. 정미는 계속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다음 주에 만나. 내가 밥 살게. 축하해줘서 고마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복희는 녹음을 멈췄어요. 증거를 확보한 겁니다. 복희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 소리가 났어요. 누구야? 정미가 소리쳤습니다. 복희와 눈이 마주쳤어요. 복희, 내가 여기서 뭐해? 정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리님, 방금 통화 다 들었어요. 복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들었다는 거야? 정미가 다가왔습니다. 눈빛이 위험했어요. USB를 대리님이 훔쳤다는 거요. 다 녹음했어요. 복희가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걸로 회장님께 말씀드릴 거예요. 뭐라고? 정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다급하게 복희에게 달려들었어요. 그거 내놔, 당장! 안 돼요. 복희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정미가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어요. 둘은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내 인생 망치지 마! 대리님이 먼저 제 인생을 망쳤잖아요. 복희도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정미가 더 힘이 셌어요. 정미는 복희를 밀쳤습니다. 세게 밀었어요. 복희는 비틀거렸습니다. 뒤에 계단이 있었어요. 복희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머리가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복희는 신음했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복희! 야, 박복희! 정미가 당황해서 다가갔습니다. 복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피가 바닥에 고였습니다. 이게 무슨...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복희 너 혼자 넘어진 거야. 정미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복희 손에서 떨어져 있었어요. 정미는 재빨리 주웠습니다. 녹음 파일을 확인했어요. 이걸 지워야 해. 정미가 삭제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누구 있나요? 경비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미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어! 경비원이 복희를 발견했습니다. 급히 119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한신그룹 본사입니다. 사람이 다쳤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복희는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지훈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뭐라고? 복희 씨가! 지훈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복희는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머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복희 씨 상태가 어떻습니까? 두개골 골절입니다. 뇌출혈도 있고요. 지금은 혼수 상태예요. 깨어날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장담할 수 없어요.
지우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복희를 바라봤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복희 씨, 미안해요. 제가 지켜주지 못했어요. 복희의 어머니도 달려왔습니다. 딸을 보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복희야! 복희야! 어머님, 진정하세요. 지훈이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마루도 왔습니다. 지훈이 데려온 거예요. 마루는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슬픈 울음을 울었지요. 마루는 복희가 걱정됐습니다. 문 앞을 서성이며 울었어요.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장에서 복희의 휴대폰이 발견됐어요. 녹음 파일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경찰이 녹음을 들었습니다. 정미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정미는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떨고 있었어요. 어떡하지? 복희가 죽으면 나는 살인자가 되는 거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정미는 체포되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복희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어요. 지우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복희 곁을 지켰지요. 복희 씨, 제발 깨어나요. 당신 없으면 안 돼요. 지훈이 속삭였습니다. 마루도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렸어요. 슬픈 눈으로 문을 바라봤습니다. 복희가 혼수 상태가 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정미가 병원에 왔어요. 경찰 호송하에 왔습니다. 복희에게 사과하러 온 거예요. 복희 옆에는 녹음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증거를 위해 지훈이 준비한 것이었어요. 정미는 복희 침대 앞에 섰습니다. 경찰은 밖에서 기다렸어요. 복희 씨, 정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질투해서, 팀장님을 너무 좋아해서. 정미는 울었습니다. USB도 내가 훔친 거 맞아. 복희 씨가 너무 미워서 그랬어. 정말 미안해. 그래도 복희 씨를 민 건 고의가 아니었어. 절대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정미의 자백이었습니다. 모든 게 녹음되고 있었어요. 제발 깨어나줘. 내가 벌 받을게. 그러니까 제발 죽으면 안 돼. 정미는 복희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문 밖에서 지훈이 듣고 있었습니다. 녹음기도 모든 걸 담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정미는 나갔습니다. 경찰이 다시 호송했어요. 지훈은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어요. 정미의 자백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복희 씨, 지훈이 복희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깨어나요. 제발.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마루는 병원 앞에서 밤을 샜습니다. 복희를 기다리며 울부짖었어요. 마루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슬프고 애절했어요. 복희는 아직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졌어요. 이제 복희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정미의 자백 녹음은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정미를 정식으로 기소했어요. 업무방해, 절도, 그리고 상해죄였습니다. 회사에도 진실이 알려졌습니다. 임원회의가 열렸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USB도 내가 훔친 거 맞아. 복희 씨가 너무 미워서 그랬어. 정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임원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럴 수가. 복희 씨는 결백했어. 회장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죄 없는 신입사원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복희 씨 상태는 어떤가? 회장이 지훈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래. 회사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게.
병원비는 모두 회사에서 부담하도록.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사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복희에게 누명을 씌운 것에 대해서였어요. 직원들도 모두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희 씨가 억울했겠다. 정미가 그렇게 악질이었다니? 직원들은 복희를 동정했습니다. 그리고 복희의 쾌유를 빌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복희는 여전히 혼수 상태였어요.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계속 이렇게 있는 건가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은 암울했습니다. 지훈은 무너졌습니다. 복희 곁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복희 씨, 들려요? 이제 모든 게 해결됐어요. 정민은 처벌받았고 회사도 사과했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대답이 없었어요. 당신 결백도 증명됐어요. 이제 깨어나요. 제발.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복희의 어머니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복희야. 엄마 목소리 들리지? 일어나야 해.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잖아.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빚도 이제 거의 다 갚았는데 우리 행복할 날만 남았잖아. 그러니까 일어나야지.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딸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마루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간호사들도 마루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게는 매일 와요.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불쌍하네. 간호사들은 마루에게 물과 먹이를 줬습니다. 하지만 마루는 먹지 않고 복희만 기다렸어요. 어느 날 저녁 지훈이 마루를 중환자실로 데려갔습니다. 특별히 허락을 받았어요. 마루야, 복희 씨한테 가보자. 마루는 조심스럽게 복희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복희를 봤어요. 움직이지 않는 복희였습니다. 마루가 슬프게 울었습니다. 복희의 손을 코로 건드렸어요. 차가웠습니다. 마루는 복희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복희를 지켰어요. 꼼짝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마루도 걱정하네요. 지훈이 마루를 쓰다듬었습니다. 복희 씨, 마루가 왔어요. 당신을 보러 왔어요. 지훈이 복희에게 말했습니다. 마루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알아요? 매일 병원 앞에서 울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복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방금. 지훈이 복희의 손을 자세히 봤습니다. 다시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환자가 반응을 보입니다. 의사가 복희를 확인했습니다. 뇌파 검사를 했어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의식을 회복하고 있어요. 의사가 놀라워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마루가 갑자기 짖었습니다. 복희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눈이 떠졌어요. 복희가 신음했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복희 씨! 지훈이 외쳤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흘렀어요. 마루도 기뻐서 뛰었습니다.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어요. 복희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흐릿한 시야였어요. 지훈이 보였습니다. 마루도 보였어요. 여기가 어디? 복희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병원이에요. 복희 씨, 나 보여요? 지훈이에요. 지훈 씨. 복희가 천천히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마루야. 네, 마루도 여기 있어요. 마루가 복희 손을 핥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복희의 어머니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달려왔어요. 복희야, 내 딸. 엄마, 복희는 어머니를 보고 울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실감났어요. 정말 다행이야. 정말.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의사들은 검사를 계속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어요.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내 손상이 심했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회복될 줄은.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복희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상태가 안정되었어요. 말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도 있었습니다. 복희 씨, 기억나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정미 대리가 전화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USB를 훔쳤다고. 복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녹음했죠. 하지만 들켰고. 정미 대리가 복희 씨를 민 거죠? 지훈이 말했습니다. 정미 대리는 자백했어요. 모든 게 녹음됐고요.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래요. 복희는 안도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회사도 공식 사과했어요. 복희 씨는 결백해요. 지훈이 복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요. 복희 씨는 안전해요. 복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함이 풀린 거예요. 일주일 후 회장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복희 씨, 정말 미안했네.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고한 자네를 의심했네. 회장으로서 면목이 없어. 앞으로 회사에서 잘 보살펴주겠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복희가 대답했습니다. 병원비는 걱정하지 말게. 회사에서 다 처리했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지훈을 봤어요. 지훈아, 복희 씨 잘 돌봐드려라. 네, 아버지. 회장은 나갔습니다. 복희는 놀랐어요. 회장님께서 아버지가 복희 씨를 인정하신 거예요. 지훈이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관계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복희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한 달 후 복희는 퇴원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루가 반겼습니다. 꼬리를 신나게 흔들었어요. 마루야, 나 돌아왔어. 복희가 마루를 안았습니다. 마루는 기뻐서 복희 얼굴을 핫았어요. 보고 싶었어. 마루야. 어머니도 기뻐했습니다. 딸이 건강하게 돌아온 거예요. 복희는 편안했습니다. 집이 가장 좋았어요. 2주 후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정미의 재판이었어요. 복희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피고인 김정민은 절도, 업무방해, 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정민은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미가 울었습니다. 복희 씨.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복희는 정미를 봤습니다.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미움도 있었지만 동정도 있었습니다. 대리님, 사람을 질투로 망치면 안 돼요. 복희가 말했습니다. 반성하시고 다시 시작하세요. 정민은 더욱 울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었어요.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였습니다. 정민은 법정을 나가며 복희를 봤습니다. 고마워요. 복희 씨, 선처해줘서.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복희는 후련했어요. 모든 게 정리된 거예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복희가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네, 이제 새로 시작이에요. 지훈이 복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네.
복희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어요. 시련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이 시작될 차례였어요. 복희는 다시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꽃다발도 놓여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환영했어요. 복희 씨, 정말 잘 이겨냈어요. 고생 많았어요. 따뜻한 격려가 이어졌습니다. 복희는 감사했어요. 환영합니다, 복희 씨. 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복희도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복희와 지훈 그리고 마루는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복희 씨, 네? 저와 사귀어 주시겠어요? 정식으로요. 지훈이 복희를 바라봤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어요. 복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네, 좋아요. 복희가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복희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마루도 두 사람을 축하하는 듯 멈춰섰어요.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마루의 짖음 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행복한 소리였지요. 하늘에서 백구가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복희를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을 거예요. 잘했어, 복희야. 행복해라. 백구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백구야, 고마워. 마루를 보내줘서. 복희가 속삭였습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낸 복희였습니다. 이제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복희가 회사에 복귀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복희는 이제 대리로 승진했어요. 능력을 인정받은 거예요. 월급도 올랐습니다. 빚도 거의 다 갚았지요. 엄마, 이번 달에 마지막 빚을 갚았어요. 복희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울었어요. 정말? 드디어? 네, 우리 이제 빚청산이에요. 모녀는 껴안고 울었습니다. 10년 넘게 짓눌렸던 빚에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복희야, 내가 대견해. 정말. 엄마도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니는 이제 식당 일을 그만뒀습니다. 복희의 월급으로 생활할 수 있었어요. 마루는 여전히 두 집을 오갔습니다. 밤에는 복희와 아침에는 지훈과 함께였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훈과 복희의 사랑도 깊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공식 커플로 인정받았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복희 씨랑 팀장님 정말 잘 어울려. 보기 좋아. 동료들은 축복해줬습니다. 질투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지훈은 복희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복희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돼요? 네, 괜찮아요. 부모님 댁에 같이 가요. 정식으로 소개하고 싶어요. 복희는 긴장했습니다. 지훈의 부모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 괜찮을까요? 물론이에요. 어머니가 복희 씨 보고 싶어 하세요. 주말이 왔습니다. 복희는 정장을 입었어요. 떨렸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너무 긴장돼요. 괜찮아, 복희야. 내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데. 다들 알아봐 주실 거야. 어머니가 복희를 다독였습니다. 지훈의 집은 강남의 큰 저택이었습니다. 복희가 어렸을 때 살던 집보다 더 컸어요. 어서 와요, 복희 씨. 지훈의 어머니가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우아하고 품이 있는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복희가 인사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많이 긴장했나 봐요. 편하게 있어요. 어머니는 복희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회장도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복희 씨,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요? 괜찮습니다, 회장님.
이제 우리 지훈이랑 행복하게 지내요. 회장은 복희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졌어요. 복희 씨, 우리 지훈이 좋아해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복희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네, 정말 좋아합니다. 다행이네요. 우리 지훈이만 복희 씨를 좋아하면 어쩌나 걱정했다고요. 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복희 씨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우리 며느리로 손색 없어요. 복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거예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어요. 복희 씨, 실례가 아니라면 어렸을 적 이야기 좀 해주세요. 복희 씨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복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늘 다정하시고 저를 위해서 뭐든 해주셨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족함 없이 보냈습니다. 그랬구나. 아, 그리고 어렸을 적에 저도 이 근처에 살았어요. 어머, 그래요? 우리 이웃 사촌이었네요. 하지만 제가 9살 때 집에 큰 화재가 났어요. 복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지훈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가 떠오르는 표정이었어요. 화재요? 몇 년도였어요? 2010년 가을이었어요. 복희가 대답했습니다.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그 집이 큰 저택이었어요? 2층 건물? 네. 어떻게 아세요? 복희도 놀랐습니다. 그날 밤 길을 지나가던 학생이 신고를 해줬어요. 그 학생이 아니었으면 저와 엄마도 위험했을 거예요. 지훈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진돗개 백구가 절 구해줬어요. 화재 현장에서 저를 끌고 나왔죠? 하얀 진돗개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복희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지훈을 봤습니다. 지훈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 내외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복희 씨. 혹시 그날 밤에 누군가 복희 씨를 안아주지 않았나요? 네. 신고해준 학생이요. 잠깐이었지만 제가 정신을 잃어서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요. 복희가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복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도 거기 있었어요. 학원 가는 길이었는데 불타는 집을 보고 119에 신고했어요. 복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진돗개가 어린 소녀를 끌고 나오는 걸 봤어요. 소녀는 정신을 잃었고 제가 안았어요. 지훈 씨가 그 학생이었어요? 복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당시 저는 15살이었어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소녀가 우는 걸 봤어요. 어머니를 부르며 울었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게 저라는 거죠? 복희도 눈물이 났습니다. 네. 그런데 구급차가 와서 소녀를 데려갔고 그 후로 어떻게 됐는지 몰랐어요. 지훈이 복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름도 연락처도 몰랐어요. 그냥 그 소녀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만 생각했죠. 그럼 2년 전에 도서관에서는 복희가 깨달았습니다. 네. 그때 복희 씨를 보고 뭔가 아직다고 생각해서 눈이 갔어요. 그 소녀라고는 생각 못했고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고 복희 씨는 많이 컸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복희 씨가 뭔가를 떨어뜨렸고 네, 그게 마루의 펜턴트였군요. 어떻게 복희 씨가 가지고 있나 궁금했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을까요? 복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3년 만이네요. 네. 13년 만에 다시 만났어요. 지훈 감격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장 내외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너무나 극적인 인연이었어요. 이게 운명이 아니고 뭐겠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백구와 마루가 두 사람을 이어준 거 아닐까요?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백구가 저를 지켜줬고, 마루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어요. 식사 후 지우는 복희를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름다운 장미 정원이었어요. 복희 씨, 지훈이 복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13년 전에는 복희 씨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신고만 하고 떠나야 했으니까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번엔 평생 곁에서 지켜주고 싶어요. 지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어요. 다이아몬드가 반짝였습니다. 박복희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복희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네, 좋아요. 복희가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복희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어요. 사랑해요, 복희 씨. 13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저도 사랑해요, 지훈 씨. 둘은 포옹했습니다. 정원의 장미들이 축복하는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마루가 달려왔습니다. 꼬리를 신나게 흔들었어요. 마루도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 주위를 뱅글뱅글 돌았어요. 마루야, 우리 결혼해. 복희가 마루를 안았습니다. 마루는 복희의 얼굴을 핥았어요. 마루야, 내가 우리를 이어준 거야. 마루는 짖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마루야. 정말 고마워. 6개월 후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아름다운 가을날이었어요. 예식장은 화려했습니다. 많은 하객이 모였어요. 회사 동료들, 친척들, 친구들이 왔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복희는 천사처럼 아름다웠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행복한 눈물이야, 복희야. 어머니는 복희를 안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다니. 백구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네, 엄마. 백구도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백구가 보낸 마루가 우리를 이어줬어요. 복희도 울컥했습니다. 입장 음악이 울렸습니다. 신랑 신부가 동시 입장을 했습니다.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둘은 손을 잡았어요. 주례가 말했습니다. 신랑 강지훈과 신부 박복희. 두 분은 13년 전 운명적으로 만났습니다. 주례는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을 소개했어요. 화재 현장에서 시작된 인연이 오늘 결실을 맺습니다. 그리고 마루라는 이름의 진돗개가 두 분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하객들이 감동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많았어요. 신랑,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훈이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신부, 신랑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희도 대답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두 분은 부부입니다. 신랑,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두 사람이 키스하자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성도 들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식장 문이 열렸어요.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마루였습니다. 마루가 복희와 지훈에게 달려왔습니다. 목에는 리본이 묶여 있었어요. 마루야. 복희가 웃으며 마루를 안았습니다. 마루도 왔구나. 우리 축복해주러 왔니? 마루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하객들도 웃었습니다. 귀여운 장면이었어요. 저 개가 두 사람을 이어줬대요. 13년 만에 재회를 만들어준 천사 같은 개네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이어졌어요. 복희와 지훈은 하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따뜻한 축복이 이어졌습니다. 복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백구야, 보고 있니? 13년 전 그날 밤, 지훈 씨가 우리를 구해줬어. 복희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지켜준 나를
지훈 씨가 또 지켜주고 있어. 그리고 내가 보낸 마루가 우리를 이어줬어. 정말 감사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복희의 베일이 날렸어요. 백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복희야. 행복해라. 그게 내 소원이야. 복희는 웃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행사가 모두 끝나고 복희와 지우는 신혼집으로 갔어요. 강남의 아파트였습니다. 넓고 아름다웠지요. 마루도 함께였습니다. 이제 마루는 복희와 지훈과 함께 살기로 했어요. 마루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복희가 마루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마루는 짖으며 기뻐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복희가 대답했습니다. 13년을 돌고 돌아 다시 만났네요. 운명이었어요. 백구와 마루가 만들어준 운명. 지훈이 복희에게 키스했습니다. 앞으로 더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도 지훈 씨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평생. 둘은 오래 껴안고 있었습니다. 마루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흐뭇한 눈빛이었어요. 자신의 임무를 다한 것 같았습니다. 하늘에서 백구도 보고 있을 것입니다. 복희의 행복한 모습을요. 1년 후 복희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예쁜 딸을 낳았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지훈이 물었습니다. 희망이요. 강희망. 복희가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준 이름이에요. 좋아요. 희망이. 지훈이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마루도 아기를 지켰습니다. 충실한 보호자였어요. 백구처럼요. 복희는 행복했습니다. 남편도 있고 딸도 있고 마루도 있었어요. 어머니도 건강하셨습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빚도 갚았고 억울함도 풀렸어요. 그리고 13년 만에 운명의 사람과 다시 만나 결혼도 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복희는 마루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이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마루야, 고마워. 복희가 마루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오늘의 행복도 없었을 거야. 마루는 복희를 올려다봤습니다. 사랑스러운 눈빛이었어요. 너는 백구의 환생일까? 아님 백구가 보낸 선물일까? 너가 누구든 분명한 건 넌 내 인생을 지켜준 천사라는 거야. 마루는 복희의 손을 핥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하늘에서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백구가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복희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시련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이겨냈어요. 사랑으로, 믿음으로, 희망으로요. 그리고 이제 복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지요. 백구의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마루를 통해 복희는 진정한 사랑을 만났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13년의 시간을 돌아 운명은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이것이 복희와 지훈, 그리고 백구와 마루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전해주는 사랑과 희망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제 채널에 더 많은 이야기들을 무료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